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1일자 159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이죠. CL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됐었죠. 갭 상승에서 시작했다가 70.08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 내려오고 장이 끝났었는데, 그리고 여기 78.6% 라인에서 지지받고 살짝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월요일에 갭상승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에 거의 반 이상, 반 정도 볼륨 넘어갔었고, 화요일에는 거의 볼륨이 다 넘어간 상태인데 완전히 넘어가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트레이딩 뷰는 18일부터 11월 물로 트레이딩을 했는데, 사실은 화요일부터 17일부터 트레이딩을 반 이상, 반 정도가, 이상까지 아니고, 반 정도, 그러니까 반반, 10월 물 반, 11월 물 반,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11월 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한 이 정도 됐고, 63, 뭐 이 정도 됐죠. 이 정도 됐고, 종가가 여기 세틀먼트가 목요일 시가랑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좀 다시 빠져서 내려왔다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목요일 날 이제 수요일에 장중에 FOMC 레이트 시전이 있었죠. 그래서 50bp이나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더 이상 이제 경기만 보고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이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되고 경기가 좋은 그런 분위기 타서 훅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중동 지오폴리티컬 이슈가 있었지만 뭐 그게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치고 올라갔고 금요일에 약간 이제 도지 만들면서 끝났는데, 보시면 61.8% 라인이 70.96인데, 70.96이면 거의 여기 이제 71이라고 있는 지금, 어, 종가가, 클로즈가 71이니까 71달러에서 지금 세틀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틀이 거의, 어, 61.8 라인에서 지지받고 세틀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빠져서 내려오는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저항일 확률이 조금 높아졌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가파르지 않게 완만하게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아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61.8% 라인이 71이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고 얘를 가리면 보시면 여기 조금 더 명확하죠? 여기서 이렇게 얘는 이제 좀 밑에 있어야 되는 애인데 뭐이 정도까지 고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목요일 종가, 금요일 시가가 거기서 저항을 받은 거고, 여기에 있는 71.46 라인에서도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와서 71달러 라인이 61.8% 라인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걸쳐 있고 거기 아직 닿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게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강하다고 보면 72점 지금 당장 월요일 날 뭐 이렇게 길게 치고 올라간 거나 화요일 날 간다고 해도 72.46 라인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걸로 지금은 좀 장이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피보나치는 좀 전에 그 가렸고요. 여기 새로 패러렐 채널을 한번 그려봤는데, 패러렐 채널이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의 이 넓이가 조금 동등해 보여서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뭐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게 어제 그려놓은 건데, 이걸 다시 그린다고 하면,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를 맞추는 그런 라인으로 그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까지 연장이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더 이렇게 뭐 내려오는 이런 식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얘가 아니라 얘를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놓고 가운데 있던 애를 잠깐 하이드하고 새로 그린 애를 보면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얘가 아니네요.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오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패럴 채널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맞아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는 패턴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지난주에 그 전주죠. 전주에 이렇게 빠져내려왔었던 게 아무래도 수요 이슈였죠. 수요 예측이 조금 빠졌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다시 반등한 이유는 경기가 회복된다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주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71달러 라인 정도는 사수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단 한 번씩 치고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71 근처가 일단은 큰 저항선, 그래서 71.46이 여기 전고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밀려 올라갔긴 하지만 뭐 그 정도라고 보면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60달러대 후반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런데 다시 머니 매니저들 포지션이 숏이 좀 많았다가 다시 롱이 좀 많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그 집계가 된 상황에 지금 이미 한 3달러 정도 이동이 있었다고 보고 그 어디냐면 68 여기 이 정도 문자죠. 여기에서부터 3달러 정도에서 지금 71 정도가 왔다고 보고 한 2달러 정도는 더 간다라고 해서 한 73 정도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그 머니 매니저의 포지션 통계 이거에 의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연두색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는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여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향후 뭐 한 2, 3주 정도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그렇게 된다면은 레인지는 이 레인지가 되겠죠. 뭐 가도 거기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갔다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이 레인지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수밖에 없다. 65에서 72.46, 뭐 73까지 안 갈 것 같고요. 그래서 65와 71.46이니까 여기 절반 한다고 치고 6달러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6달러가 아니죠. 7달러죠. 7달러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 7달러라고 하면은 3.5만 한 이 정도 되죠. 그래서 68.5나 68.5 이 근처가 미드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이제 있어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L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오폴리티컬 이슈로 지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뭐 전면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나라 대 나라 전면전이 아니라는 게 크고요.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산유국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원유 수송로에 놓여 있는 나라 또 하나 아니죠. 다만 걸리는 게 있다면은 이란이 이제 그 헤즈볼라를 서포트를 하는 걸로 지금 공식화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헤즈볼라를 서포트 한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고요. 현재 그 이틀에 걸친 폭발 사건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 비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란이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이란이 연결이 되면은 원유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 영향을 받아봤자 그 정도다. 그래서 현재 중동의 지오폴리티컬 이슈는 유가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유가가 오른다고 해도 72.46, 뭐 73, 뭐 이 안쪽이고 보시다시피 72.46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가 되고 앞으로 계속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엔 ES 보실게요. ES 보시면 뭐 ES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돼서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롤오버가 됐고요. 롤오버가 돼서 화요일부터는 롤오버 하자마자 전고점, 역사상 고점을 뚫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화, 수, 목 갔다가 금요일에 조금 빠지는 정도로 세틀이 됐고요. 15분봉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걸로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금요일이고 옵션 만기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 계속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중반에 내려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3시, 4시가 여기죠. 예, 그래서 이 장 막판에, 정규장 막판에 이렇게 다시, 데일리 고점을 넘어서서 올라갔다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바로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죠. 예, 왜 이게 이렇게 거의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그, 전체적인 여기까지 9시에 오픈해서 이렇게 9시 반이죠. 9시 반에 오픈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회복을 하나 싶었지만 다시 빠지는 그냥 이렇게 널뛰는 장이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장에 끝나기 1시간 동안 확 치고 올라가서 데일리 고점 갱신했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빠져서 내려왔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더 뚫을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신고점 있으니까 하나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에 그 목요일에 여기가 그 여기 화요일에 갱신되기 전까지는 역사상 고점이었으나 여기를 어떤 트레이딩 그 레벨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를 트레이딩 레벨로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간 데까지가 그래서 이게 그 목요일 전체의 레인지인데 이게 당분간 트레이딩 레인지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지우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의 레벨이 지금 있고 뭐 떨어지게 되면 이 레벨들이 다 지지선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고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지받았고 여기서 저항선으로 쓰였던 은근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 돼버렸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올라오는 얘를 이렇게 따라왔다가 얘가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장이 움직일 수 있고 얘는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얘도 되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었지만 놔둬볼까요?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나? 뭐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얘 쓸모 없고요. 얘도 쓸모 없죠. 그래서 이 정도 트렌드 라인이 있다. 그리고 뭐 내려오면은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그려줄 수 있겠네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거나 뭐 오히려 얘가 낫겠네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 있다. 이건 하나 그려놔도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얘도 뭐 놔둘 필요가 없죠. 얘도 하이드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던 그 패러렐 채널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던 패러렐 채널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깨졌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이 있냐? 그거는 이걸로 해서 패러렐 채널을 만든다고 하면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만든다면 다음 포인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 패러렐 채널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레이트 디시전에서 50bps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가 막 호황일 거라고도 기대할 수 없고 레이트가 푹푹푹 떨어진다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식의 큰 장의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러렐 채널은 좀 오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지우고요. 필요하면 그때 다시 그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ES는 목요일에 레인지 안쪽에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NQ죠. NQ 뭐 색깔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막 겹쳐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이 색깔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죠. 예,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일단은 하이드하고 얘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에서 뭐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한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이 다음 트렌드 라인에 월요일까지는 잘 맞아 떨어졌죠. 하지만 이제 롤오버 갭이 생겨서 올라갔는데 롤오버 갭에서는 이 트렌드 라인에 딱 걸쳐 있는 이런 모양새 저항받은 상황. 그리고 수요일 레이티스전 이후에 목요일 좋은 장 한번 탁 튀고 올라갔죠. ES는 이걸로 전고점을 뚫었는데 얘는 반 올라가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정도로 쓰였다. 뭐 그 온도 차이가 ES랑 NQ가 난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줘도 되고 그거보다는 얘가 낫겠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얘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니들이 너무 기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얘 지워도 되고요. 얘도 이제 필요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 다음 트렌드 라인 일단은 놔둘게요. 그래서 이 새로 그린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지금 치고 올라갈 것이냐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ES랑 그 쉐이프 자체는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온 게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온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ES가 리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금요일에는 최소한.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질 것인지 안 깨질 것인지는 ES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 레인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항 받은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이 레벨은 살려놓되 굳이 이용을 뭐 큰 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지금 이 정도의 전 고점에서 이렇게 지지받은 걸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보통 얘하고 가지고 좀 전에 지운 피보나치 이거하고 이거로 해서 이거는 이제 이 밑에서 이렇게 된 걸 봤으니까 이 피보는 아니고요. 그래서 얘를 잘못 잡았죠? 어,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서 이렇게 잡았었을 때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 뒤집는 게 낫겠죠? 이렇게 얘랑 이렇게 놓고 61.8 라인 크게 의미가 없었죠? 여기 70 이렇게 보면 78.6 라인에서 이게 비슷하게 저항을 받았는데 이거는 여기서 피보나치 저항 받았다기보다는 여기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저항 받은 걸로 봐야 되니까 얘는 그냥 어떤 피보나치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없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때려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피보나치 아니면은 여기 있는 피보나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ES처럼 무슨 트렌드 뭐 패러렐 채널 뭐 이런 거 그릴 만한 그런 거리가 없고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하고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나란히 그려놓는 게 맞고 빠질 때를 대비해서죠. 그리고 요 두 개의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 있다는 거, 얘도 여기서 작용하는 거 확실하게 눈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지선들은 이렇게 있고, 저항선들은 뭐 위에 올라가는 이런 선, 아니면, 그 당시엔 안 그려놨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상 고점과 여기 이 세 개, 네 개의 레벨이, 잘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여기선 지지선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레벨이 됐고 NQ네요. NQ는 이 정도로 그래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ES와 코릴레이션 보면 여기서 좀 빠져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뭐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20371이 꽤 강합니다. 그래서 얘에서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고요. 계속 올라간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으로 봤을 때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NQ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은근히 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은 게 보이죠. 니들이 긴데도 불구하고 각도가 딱 그 각도를 맞춰서 하고 있고 NQ나 ES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좋다 하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여기 빨간 도지가 났는데 여기서는 상승 도지가 났다. 그 이유는 막판에 치고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이 끝난 다음 이후에도 계속
계속 장이 진행이 됐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ES는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 색깔이 바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빨간색이었다가 장이 그 정규장 마감 시간에는 미국 정규 주식시장 시간에는 빨간색 도지 만들었다가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꽤 이 패러렐 채널 꽤 오래 가죠. 예, 그래서 더 뭐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일단 이 위쪽으로 치고 올라간 상황이고, 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랑 똑같이 패러렐 한 걸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놈을 가지고 요 밑에 여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렸더니 오늘 금요일에 저항받는 이 포인트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다시 저항받고 빠져 내려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보입니다. 뭐 여기서 이 각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렇고, 뭐 토요일 일요일에 이 정도 작게 움직이다가 다시 월요일날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더 빠진다면 이 상태, 이런 형태가 된다고 봐야겠죠. 다시 빠져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좁은 패러렐 채널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그리고 뭐 얘도 여기서 이것까지가 아니라 한 이 정도로 봐줘도 되는 상황이고, 조금 심함에 가면은 이 정도까지도 봐도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밀려 내려왔으니까 한 이 정도로 본다고 치면, 이 정도로 된다고 치면 조금 좁아지는, 패러렐 채널 자체가 좀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가는 게 차트상으로는 조금 힘겨워 보이고, 다시 안쪽으로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레이트 시점까지 해서 이제 매크로에 의해서 막 뭐가 팍팍 움직이기는 어렵죠.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정리를 확실하게 해놨습니다만, 수요일 레이트 시전 있고 나서 파월 의장이 천명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 중에 직접적으로 강조를 안 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50bp 빠졌고 그 경제가 탄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전해졌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중립금리가 3%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랑, 그래서 중립금리 3%, 그래서 정책금리를 3% 내지는 2.75 이 정도까지로만 내리고 그 밑으로 더 내릴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해서 뭐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다시 옛날처럼 제로금리로 돌아가는 건데, 제로금리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통화량이 많아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망 교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의 그 퍼센테지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제로금리를 피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립금리가 3.0이고 앞으로도 향후 그 이하로 그 정책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는 시그널을 줬고요. 그래서 2025년 내년에 3%까지 점진적으로 내려서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로는 더 이상 내릴 가능성이 없어서, 옛날이라고 해봤자 뭐 몇 년 전이죠. 그 뭐 2010년대 후반, 뭐 2017, 18, 뭐 이럴 때 있었던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게 확실한 시그널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레이트가 움직이는 걸로 장이 크게 영향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경제 지수들, 특히 파월이 얘기했던 것 중에 노동시장 문제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는 속도가 그 노동시장의 탄력성에 기반해서 움직일 거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조금씩 미세 조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꾸준한 그 상승장 내지는 꾸준한 하락장이 펼쳐지기는 앞으로 좀 이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개별 주식들의 상황들이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내지는 섹터별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제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매크로나 그런 것들, 개별 주식적인 것들은, 일요일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